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파월 의장이 이번엔 하원 청문회에 나섰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물가 2% 기다리지 않겠다. 대선이 금리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물가 데이터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표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더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놨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또 한 번의 기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1% 넘는 상승폭 견조하게 쌓아 올려줬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경우에는 7월 들어서 단 한 차례도 하락 마감한 적이 없다라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GDP 성장률도 1.5%에서 2%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추정치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4개월 내 최고치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 다시금 조금 안정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국채가도 오름세 보이면서 10년물, 2년물 할 것 없이 국채금리 수익률도 내림세를 나타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갤럭시 언팩 2024 행사가 루브르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이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WTI 원유 선물 다시 고개 들면서 82.1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TSMC 실적 발표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주목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AI 랠리가 다시 전개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서프라이즈로 실적을 받아들었는데 다만 약간의 잡음도 있었다라는 부분 잠시 후에 짚어보면서 3.5%의 주가 상승까지 상승폭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애플은 아이폰 16의 출하 계획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니드햄에서는 목표가를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갤럭시 언팩 행사와 함께 애플발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내면서 7거래의 연속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11거래의 연속 상승입니다. 연초에 굉장히 또 부진한 모습을 피하지 못했던 애플과 테슬라 두 종목이 나란히 손을 잡고 오름세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카바나가 보조금을 좀 어떠한 업데이트로 인해서 좀 쉽게 받게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낼 수 있었고요. 북경 자율주행 이슈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바이두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가 248달러로 올려잡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테슬라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하반기 미국 경제가 2%가량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지수는 보합세를 나타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TSMC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 거기다 빅테크들까지 사실 빨간색 종목이 드물게 보일 정도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리고 견조한 상승을 보였던 미증시였고요. 판 안에 빨간 색깔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부터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4% 오름폭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AI 랠리의 재시동을 걸어줄 수 있을까요? TSMC의 실적 짚어보고 있습니다. 6월 매출이 대만 달러로 2,078억 달러가량으로 나타났고요. 월간 기준으로 5월보다는 사실 9.5% 줄어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으면서 AI 수요가 조금 꺾이는 것 아닌가 했는데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32.9%의 성장세입니다.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더라도 연간 기준 28%의 상승세, 2분기 매출은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7월 18일 날 나오긴 합니다만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가량 연간 기준으로 40%의 상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35.5%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그보다 더 뛰어넘는 2분기 매출이 가늠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느냐 아니냐가 최고의 실적의 포인트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TSMC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AI 붐이 이렇게 TSMC 매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받아들었는데 TSMC 호실적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거기다 장비주들도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노무라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SMC 위주로 0.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소형 반도체들도 상당히 선전을 했던 간밤 미증시였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3나노, 2나노 계속해서 첨단 공정, 최첨단 공정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노드별 수익 구조를 살펴보니까 최첨단 공정인 3나노 공정에서도 벌써 3%가량의 수익을 얻어내고 있는 TSMC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3나노 공정단의 대표적인 고객사로 불리는 두 곳이 애플과 엔비디아입니다. 이러한 주요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AI 칩을 우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3나노 공정의 수익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3나노 공정에 대해서 니즈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건 뭐 가설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나오고 있는 루머 중에 하나입니다. 3나노 공정 가격을 5에서 10%가량 TSMC가 인상을 하고 대신에 7나노 공정의 경우에는 10%가량의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출하량과 주문량이 좀 적다라는 것을 이렇게 7나노 공정의 인하설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니까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좋겠고요. 월가에서는 2025년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TSMC가 주문 가격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TSMC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많다라는 것으로 목표가 상향 의견 내고 있고요. 설비 투자도 늘리겠다라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패키징용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TSMC인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SKC라던가 필옵틱스, JNTC, KNJ, ICD, 기가비스 같은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과 애플의 시간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S24를 통해서 AI 스마트폰을 먼저 고했던 삼성전자였고 상당히 또 판매 호조로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애플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AI 기능을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출하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는데요.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수요 증가를 예상해서 출하 계획을 10%가량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AI PC 쪽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IDC 예비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2분기 AI PC 수요가 개인용 PC 글로벌 출하량을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냈고요. 그와 함께 니드엠은 애플 목표가 상향했다라는 소식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팩 행사 관련한 이야기 짚어보기 전에 관련한 리포트 짚어보고 올 텐데요.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AI를 적용한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6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AI 기능은 더 진화가 됐고 디자인은 더 얇고 가벼워졌는데요. 삼성은 연말까지 2억 대의 갤럭시 단말에 AI를 심고 두 자릿수 이상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지에서 이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학 방정식에 동그라미를 그리자 바로 문제풀이를 보여줍니다. 갤럭시 S24에서 구글과의 협력으로 선보였던 서클 투 서치는 폴더블로 넘어오면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갤럭시 기본 전화 앱에서만 적용됐던 실시간 통역 기능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메시지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작과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슬림하고 가벼워졌습니다. It's beautiful because the designs, the color, they have a new color, the mint color, and now they changed this one, the camera. Normally they don't have the color, but the new designs, they have the color, which is very cute and very simple and elegant. Z 플립 6는 힌지 부분 안쪽에 접히는 일명 윙 플레이트 부분을 개선해 종이 한 장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작에서 다소 아쉽단 평가가 나왔던 카메라 화소는 두 제품 모두 갤럭시 S24와 동급인 후면 5천만 화소로 끌어올렸고 Z 플립 6의 배터리 용량은 4,000mAh로 늘렸습니다.
전작보다 10만 원가량 올랐는데 삼성은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더블에도 AI를 심은 삼성은 공격적으로 AI를 확대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내로 2억 대 이상의 갤럭시 단말에 저희들의 갤럭시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빨라진 가운데 삼성 갤럭시 G6 시리즈가 전작보다 30%가량 더 팔릴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 뜨거웠던 파리의 밤을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 기자의 목소리와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 무엇이 있는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요. 이번에는 갤럭시 플립과 폴드 6, 워치 7, 워치 울트라, 버즈 이어폰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버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갤럭시 링이 또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반지 형태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또 출시가 됐다라는 것도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XR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노태문 MX 부문 사장이 올해 XR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내놨는데요. 과연 폼팩터 형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형식이 될 것이냐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아마도 애플의 비전 프로라던가 메타의 퀘스트와 비슷한 형식의 XR 기기 출시를 언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시연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드웨어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관련한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히 잠시 후에 국내 파트에서 희재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와 거기다가 우리 기업이 프랑스에서 활약한 소식까지 저희가 머니투데이 방송의 리포트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흐름도 저희 의상처럼 좀 기대가 됩니다. 긴 장대 양봉, 키가 조금 더 컸으면 더 정말 그러게요. 장대 양봉일 텐데 기대를 하면서 안팎으로 뉴스가 참 많은 오늘이잖아요. 목요일 주 후반으로 달려가며 연고점을 또 한번 경신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될지 지금부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어제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국내 증시 한판으로 정리해보자면 조금은 쉬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양시장은 보합권 전후의 등락만을 나타냈는데요. 코스닥은 0.2% 약보합권,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힘을 확인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파월 의장에 대한 상원 발언,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있기는 했지만 환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대형 IT 중심으로 우리 시장을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동력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7월 들어서면서 지금 3조 원 가깝게 우리 시장 담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순매수 규모 3조 1천억 원입니다. 어제도 5천억 원 담아가는 모습 확인하면서 지수 빨갛게 점검이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유동성 안에서의 자금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가 이렇다 할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엔비디아의 반등 그리고 나스닥의 최고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IT 안에서의 종목들은 굉장히 개별적인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에 있는 쪽이 어제는 들썩였는데 여전히 전해드리고 있는 그 중심부 안에는 전력에너지원이 있고요. 전력에너지원 안에서의 순환매도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ESS,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전, 다양한 종목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변압기 3사 가운데서 효성중공업, 미국 쪽으로의 수주 소식이 있었던 LS 같이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었고요. 구리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KBI 메탈도 24%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ESS 안에서는 새로운 뉴페로 대장이 새롭게 바뀌는 모습일까요? 한중 NCS도 20%의 급등세, 서진 시스템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AI 전력 수요 폭증 이 내용 점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드릴 거고요. 제약바이오도 어제 개별적으로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끌고 갔던 종목들의 6월, 7월 초 분위기와는 다르게 대형주들도 꿈틀대고 있고요. 종근당 한미약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탄할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제 MSCI 편입 기대감까지 더하면서
새로운 펜압계로 등극하는 모습이죠. 신고가 계속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선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새롭게 추가 경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조선 4사의 수주량이 꽉 찼다. 2분기의 호실적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더 기대감을 키우는 이런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이런 종목들 플러스로 방산 그리고 말씀드렸던 원전 여기에 더해서 정치 테마주들까지 들썩이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1%가량 상승하면서 간밤에 TSMC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분위기가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폼팩터에 대한 기대감, 애플과 함께 삼성전자가 오늘 디데이 새로운 이벤트를 공개를 했죠. 조금 전에 현지 분위기도 전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인플루언서들 정말 많이 초대했더라고요. 그들의 반응은 와우입니다. 꽤 기대보다 좋은데?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관전 포인트에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제품만 이야기를 드리면요. AI 폴더블 폰이라는 것, AI 기능이 얼마나 괜찮은 폴더블 폰으로 접목이 됐을까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 이제 6세대까지 어느덧 폴더블 폰이 계속해서 폼팩터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능 변화에 있어서는 더 가벼워졌고 더 날씬해졌고 아무래도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AI 폴더블 기능이 뭐가 바뀌었나 봤더니 구글과의 협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폴더블만의 AI 경험을 제공하는가인데 번역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폰을 들고 지금 보이시죠? Hello, nice to meet you 라고 이렇게 보여 있는데 우리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한국어로 말했을 때 AI 기능으로 바로 번역을 해주는데 이것을 음성 지원이 아니라 바로 이 폴더블 화면에서도 외국인이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굉장히 화상회의라든지 직접 대면했을 때에도 번역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폴더블이니까 가능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둔 듯합니다. 그래서 현지 반응도 매우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관련주의 움직임일 겁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팩 전에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는 대다수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초부터 올라왔던 세경 하이테크, KIH 바텍 조금의 상승을 보여주곤 있지만 다른 밸류체인 단에 비하면 굉장히 좀 소소하고 부진한 흐름이죠. 그래서 향후 애플까지 뛰어들게 된다면 이번에 성공과 함께 시장 확대로도 이어볼 수 있을 텐데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인가 언팩 이후의 반응에 주목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 낮고 하방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탑픽은 세경 하이테크 전하고 있고요. 파이nem텍, 뉴파워 플라즈마, KIH 바텍 주목하자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관련주들은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드디어 언팩 이후에 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공행진하는 주가를 만나볼 수 있을지 오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개장 후의 분위기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와우, 더 현지 분위기가 뜨거웠던 쪽이 바로 삼성이 공개한 절대 반지입니다. 예쁘더라고요. 지금 골드, 실버, 블랙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반지 끼는 거 딱 그 느낌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되게 패셔너블하고 힙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무게도 무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웨어러블 기능이 탑재돼서 이 삼성 폰과 연동이 된다. 이게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도 다양한데 아까 혜은 앵커가 전한 대로 헬스케어에 일단 집중이 됐어요. 끼고 자면요. 내가 언제 직접 완전히 잠이 드는지 그 수면 패턴까지 다 분석을 해주고 이것을 운동과도 접목해서 심박수 다 체크해 줍니다. 잠 잘 때 우리가 수면의 질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책정이 안 되잖아요. 폰으로는 왠지 좀 아쉽고 절대 반지가 그 기능을 충족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웨어러블 기기 안에서 지금 대장 말고는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하고 이제 시작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 초기 성과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그러면 관련주로 지금 쭉 거론이 되고 있는 시장의 기대 종목들 움직여줄 수 있을까? 특히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건 인터플렉스인데요. 연성회로 기판 FPCB 제작인데 아무래도 이 링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한 기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오늘의 분위기 기대하고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력 에너지원 중심으로 한 순환매 움직임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바톤 터치를 하는데 그 속도감이 너무 빨라서 여기에 감히 편승하기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선, 변압기, ESS, 원전까지요. 지금 간밤의 구리 가격은 또 한 번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를 압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증축하고
부족하고 전력 수요 부족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원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원래도 있었던 재료입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기존 재료였는데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 안에서 추가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비싼데 라는 논란이었었죠. 그런데 해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정당화 가능하겠는데? 라는 삼성증권의 평가와 함께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이 구간 안에서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호재들은 쭉 정리를 해봤고 밸류에이션 논란 속에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에서 빅테크 기업과 정책 안에서의 내용들 점검해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말씀드린 대로 매도는 잠시 미뤄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 좀 더 열려 있다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을 같이 적용받는 게 맞아?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차트 보시면 GE 그리고 보시면 히타치 보면은 이튼사도 그렇고요. 대다수 지금 글로벌 업체들은 굉장히 점유율이 높거든요. 이 안에서 매출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우리 변압기 3사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형 변압기 쪽으로 만드는 이 기업들이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처럼 30배, 40배 적용되는 게 맞을까? 때문에 고점에서 잠시 주춤했던 거죠. 지난 6월 동안에요. 하지만 삼성증권은 수혜가 분명히 존재한다. 일단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 유효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 모멘텀 때문에 미국 내 전력기기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1, 2등 뒤따라가진 않더라도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호황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적용 PER로 가능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지금 3사에 대한 이야기를 삼성증권이 하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39만 원 TP 상향 조정, 효성중공업 40만 5천 원, LS 일렉트릭도 26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의 레벨업이 가능할지는 오늘까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구리 가격 다시 오르는 가운데 움직임 다시 자극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전선도 마찬가지고 일단 변압기가 1등으로 신고가 랠리 끌고 가고 있고 나머지 쪽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바톤을 바로 이어받은 쪽이 ESS인데요. 삼성 SDI 쪽에서 넥스트라 에너지 쪽으로 ESS 공급 계약 이 소식이 트리거가 되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니테크노, 서진 시스템이 달렸고요. 어제부로 새롭게 바톤을 받은 건 한중 NCS, 삼성 SDI로 납품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레벨업도 과연 가능한지 공급 계약 체결 나온 이후에까지 달릴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인데요.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도 추가 강세가 나왔고요. 우라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시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러시아와의 새로운 냉전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원전 관련한 정책에 바이든 대통령 사인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생태계 미국도 달릴 거야 라는 내용으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 일제히 급등. 우리는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여서 17일 체코 원전 이 수주 계약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주식들과의 이 커플링까지 가능할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움직였었던 전력 에너지원의 순환매 오늘까지 이어질지 잠시 후 점검해 보죠. 오늘 당첨자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